나는 이런 면에서 나를 사랑하기가 참 어렵다. 이럴 때 너무 어렵다. 이 사람하고 관계에서 가장 어렵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사연을 보내달라고 안내를 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고 현장에서도 많은 질문들을 받고 그러는데 요번이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죠. 누구를 공감하는 거, 이거보다 정말 어려운 게 나를 공감하는 거, 나를 받아들여 주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건강한 자기애. 근데 자기애 하면 뭐 자기를 사랑하기 뭐 이런 거 이해하실 수 있는데, 건강한 자기애? 그게 뭘까? 어떤 거는 그런 불건강한 자기애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공감과 관련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내 삶을 편안하게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 결정적인 허들, 거의 모든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허들, 그 지점, 나를 공감하고 나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주고 사랑하는 것,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오늘 좀 시작을 하고요.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그 얘기를 여러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좀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사랑을 무척 많이 받고 자랐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저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남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대학에 진학할 때 대학을 졸업한 후 늘 저에게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을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저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감사함보다는 부담과 죄책감이 더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반강제와 약간의 저의 의지가 더해져서 첫 번째 직장을 선택했더랬습니다. 그러다 조금 늦은 나이에 제가 마침내 꿈꾸었던 일을 하기 위해 대학에 다시 갔습니다. 지금은 그 꿈을 이뤄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임용고시 합격을 어머니에게 알리던 날, 엄마가 펑펑 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눈물이 제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내가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았더라도 과연 부모님이나 내 형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었을까? 인정해 줬을까? 진로를 갑자기 바꾸었던 나의 선택에 대해서도 내가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옳다라고 해 주었을까? 그토록 원하던 꿈을 이루면 마음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꿈을 이루었는데 삶의 목표가 마치 사라진 것처럼 제 마음은 더 갈 곳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저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며 편안하게 저를 사랑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내 꿈을 마침내 이뤘는데도 허망하다면 그럼 어떡하냐? 그 질문에 대해서 내 꿈을 못 이뤄서 그런 거다. 진짜 꿈은 교사가 되는 것, 기능적인 그 목표 자체가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분의 꿈은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니었을까? 교사가 돼서 내 꿈을 이루었을 때도 사랑받을 수 있어야 되지만 이것과는 전혀 무관하게도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이분의 진짜 꿈이지 않았을까? 근데 그 꿈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 꿈이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지금 허망한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전에 내가 바라던 거, 내가 원하던 거, 부모님의 생각하는 좀 달랐을 수 있는데 임용고시를 마침내 노력해서 됐잖아요. 그때 굉장히 짜릿하고 막 신나고 순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성취감이잖아요. 성취감은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좀 달라요. 성취감은 굉장히 신나고 짜릿할 수 있는데요. 사랑받는 느낌이 든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굉장히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진짜 원하는 거는 사랑받고 싶은, 사랑받는 존재, 이런 느낌이니까 성취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느낌이 대체되지는 않아요. 성취감을 얻는 것보다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은 그건 훨씬 더 큰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죠. 꿈을 다 이뤘어도 지금 내가 그럼 그 다음에 뭐 그래도 허무한데 어떻게 해야 돼? 아니다. 꿈 아직 안 이뤘다. 그래서 그런 거다. 그런 마음이 저는 들고요. 이분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약간 제가 제 이 말을 듣다 보면 좀
약간 야속하거나 약간 화가 나거나 반발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부모님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늘 본인에게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압박감을 끊임없이 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의 미래를 위해서 당신들의 삶을 기꺼이 희생하셨다 그랬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나는 너를 사랑해서 그랬다. 너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수 있죠. 근데 사랑한다는 거, 우리는 사랑받고 싶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내 사랑을 원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번 부모님 입장에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그 실체가 나한테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한 존재다. 근데 내가 부모다. 사랑을 한다. 어떻게 사랑을 해야 사랑이냐? 사랑한다고 볼 수 있냐? 사랑이라는 거는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런다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 어디까지 해야 사랑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가 느낄 때까지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했는데 얘가 내가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거는 사랑 아니에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알아야 사랑이에요. 네. 안다는 거는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껴야 내가 전한 것이 사랑인 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한다는 걸 느끼냐?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사랑이어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사랑이어야 느껴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존재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수용하는 거예요. 조건부 사랑은요, 사랑 아니에요. 네가 평균 90점을 넘으면 내가 사랑할게. 네가 전교 1등을 하면, 얼마 동안 어떤 노력을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가치 있는 존재로 내가 대우할게. 이거 사랑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궁극적인 꿈의 마지막 끝점이기 때문에 정말 생명같이 끝까지 얻고 싶어 하는 게 사랑받는 것. 그리고 부모한테 받는 사랑은 더더욱이나 간절한 모든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죠. 근데 그런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그걸 조건으로 내줘서 너 이거 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이거는요, 목숨을 담보로 해서 협박을 하는 인질을 잡고 좀 극단적인가요? 다르지 않아요. 예. 가장 긴급하고 가장 간절한 것을 담보로 해서 협박을 하는 인질범하고 다르지 않다고 저는 느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협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더 잘되게 하는 격려거나 동기부여거나 그렇다고 잘못 알고 있죠. 가장 절박한 욕구를 가지고 인지를 삼게 되면 그 사람이 동기부여가 돼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고요. 그래서 얻는 것은 노이로제예요. 거죽으로는 자격증을 따올 수도 있지만요. 그 대가로 노이로제를 얻어요. 네, 신경증을 얻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 결과가 굉장한 안정감을 갖게 되지요. 예, 막 내가 과도하게 나를 몰아붙이지 않아도 편안해지는 것이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런 투쟁 끝에 꿈을 이루었는데도 허망하다. 그러면 자가당착에 빠지고 이게 진짜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자기 검열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다. 예. 꿈이 교사가 되는 것, 어떤 직업을 갖는 것, 자격을 갖는 것이 꿈의 궁극이지 않다. 이분도 사랑받고 싶은 존재가 되는 게 진짜 궁극적인 꿈이라고 저는 느꼈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 궁극적인 목표는 사랑받는 거. 많은 인간들의 궁극적인 바람이나 꿈은 내가 사랑받는 것이에요. 이걸 읽으면서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사랑의 본질,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의 본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